최근 대한민국 뉴스피드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단어, 바로 강원도 영월의 상동광산입니다. 31년 만에 잠자던 거인이 깨어났다. 땅속에 묻힌 가치만 무려 60조 원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자원강국이라는 장밋빛 찬사가 쏟아지고 있죠. 화면 속에서 파랗게 영롱한 빛을 내뿜는 텅스텐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잠시 그 샴페인 잔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보셨던 그 흔한 국뽕 뉴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화려한 빛 뒤에 숨겨진 차갑고 냉혹한 국가 안보의 민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텅스텐. 사람들은 이를 산업의 비타민이라 부르지만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이를 현대전쟁의 뼈대라고 부릅니다. 전차의 두꺼운 장갑을 종잇장처럼 뚫어버리는 철갑탄의 날카로운 끝, 섭씨 3,000도가 넘는 지옥 같은 열기를 견뎌야 하는 미사일의 탄두, 그리고 전 세계가 목매는 AI 반도체의 미세 공정까지. 텅스텐이 없으면 K방사는 멈추고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은 그대로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하나 있다면요. 이 엄청난 보물이 묻힌 우리 땅 상동광산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대한민국 정부도 우리 기업도 아닙니다. 소유권 100%를 가진 곳은 캐나다의 외국 기업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캐나의 첫 물량은 이미 15년 동안 미국으로 가기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 뒷마당에서 노다지가 터졌는데 정작 우리는 남이 차려놓은 잔치에 박수만 치고 있는 격이죠. 더 무서운 건 중국의 침묵입니다. 전 세계 텅스텐의 80%를 쥐고 흔드는 자원 포식자 중국이 왜 한국에서 이런 대규모 광산이 다시 열리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그들이 30년 전 상동광산을 폐광으로 몰아넣었던 그 잔인한 시나리오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상동광산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K방산이 마주한 화려한 감옥, 그리고 우리가 이 자원 전쟁에서 구경꾼이 아닌 설계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마지막 기회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대한민국 안보의 판도를 바꿀 텅스텐 전쟁의 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텅스텐이 뭐길래 이 난리일까요? 단순히 단단해서일까요? 방산의 관점에서 텅스텐은 대체 불가능한 죽음의 금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전에 꽂힌 주력 전차가 적의 두꺼운 장갑을 뚫기 위해 발사하는 포탄, 바로 날탄이라 불리는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의 핵심 송곳이 바로 텅스텐입니다. 강철보다 2배 이상 무겁고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한 이 금속은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 적의 장갑판에 닿는 순간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한 점에 집중시킵니다. 더 무서운 건 텅스텐은 장갑을 뚫고 들어갈 때 끝이 뭉툭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깎여 나가며 날카로움을 유지하는 자기 선해와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사일이 대기권을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섭씨 3,000도의 살인적인 고열, 전투기 제트 엔진의 초고온 가스 속에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금속은 지구상의 텅스텐이 유일합니다. 즉, 텅스텐이 없으면 K2 흑표 전차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천무 미사일은 불발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진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전략 물자의 목줄을 누가 쥐고 있느냐? 바로 중국입니다. 전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8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 논리가 아닙니다. 자원 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생사 여탈권이 중국 손바닥 위에 놓여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는 뜻이죠. 실제로 중국은 이 칼날을 휘두른 전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상동광산은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며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쓴 전략은 잔인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쏟아부어 상식 밖의 헐값으로 텅스텐을 시장에 뿌린 거죠. 시장 가격이 생산 원가 밑으로 떨어지자 채산성이 맞지 않던 상동광산은 결국 1994년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의 자원 덤핑이라는 경제적 공습에 우리 영토의 전략 자산이 초토화된 겁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이제 반대로 수출 통제의 빗장을 걸어 잠그며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반도체도 미사일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상동광산이 다시 열린다는 소식은 분명 복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멈춰서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30년 전 우리가 상동을 버렸을 때 그 가치를 알아보고 헐값에 사들인 건 우리 정부도 우리 방산 기업도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의 자원 전문 기업 알몬티 인더스트리였죠. 지금 언론에서는 60조 원의 가치를 말하지만 그 수익의 대부분은 캐나다로 갑니다. 심지어 독일 국영은행이 돈을 대고 미국 국방부가 물량을 선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땅을 내주고 우리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정작 우리가 생산된 텅스텐을 마음대로 쓸 권한은 100%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화려한 감옥의 실체입니다. 중국의 독점에서는 벗어나는 듯 보이지만 또 다른 거대 자본과 동맹의 논리에 우리 자원이 묶여버린 셈이죠. 과연 우리는 이 푸른 빛의 보석을 통해 진짜 자원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주인만 바뀐 공급망의 하청기지로 전락하게 될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허탈하실 겁니다.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네? 우리 정부는 뭐 했냐? 라며 화가 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국제정치의 묘미입니다. 부동산 주인이 누구든 그 땅이 어느 나라 영토에 있느냐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캐나다 기업 알몬티가 상동 광산의 소유권을 100% 가졌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광산을 통째로 캐나다로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갱도를 뜯어서 미국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상동 광산은 강원도 영월군 상동급 해발 600m 산자락에 박혀 있는 대한민국 영토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적인 전략 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자원안보특별법과 전시자원동원체제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비상 상황이나 전쟁 시에는 민간 자산, 심지어 외국 자본의 자산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주인이 캐나다인이라도 비상시엔 대한민국 정부가 이 텅스텐 밖으로 못 나간다, 우리 방산업체로 먼저 보내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유권은 종이장 위의 권리일 뿐이지만 점유권과 통제권은 국가의 주권에서 나옵니다. 즉, 우리는 60조 원짜리 보물창고를 우리 안보의 인질로 잡고 있는 셈입니다. 오히려 외국 자본이 들어왔기에 얻는 뜻밖의 수확도 있습니다. 바로 안보의 다국적 요새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 국영은행이 1,100억 원을 빌려줬고 미국 국방부가 15년치 물량을 계약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 상동 광산을 다시 공격하거나 방해하려 한다면 이제 그건 단순히 한국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독일과 미국, 즉 나토와 서방 진영 전체의 이익을 건드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서방 강대국들의 자본을 우리 땅에 묶어둠으로써 그들이 대한민국 영토의 안보를 절대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지정학적 족쇄를 채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도의 안보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전의 카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공기술의 독점입니다. 광산에서 캐낸 돌멩이, 원석은 그 자체로는 큰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정제하고 가공해서 반도체용 가스로 만들거나 방산용 초정밀 분말로 만드는 재련과 가공 과정이 핵심입니다. 지금 영월에는 단순히 광산만 열리는 게 아니라 국내 최초의 산화 텅스텐 가공 공장이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든 상동의 텅스텐이 세상 밖으로 나가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대한민국의 기술과 대한민국의 공장을 거쳐야만 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석이라는 하드웨어는 내줬을지 몰라도 가공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장악하는 순간 상동광산의 진짜 권력은 다시 대한민국으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정제해주지 않으면 당신들의 그 비싼 텅스텐은 그냥 돌덩이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후발주자인 우리가 노려야 할 진짜 승부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크게 계획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땅에 텅스텐이 많아서 다행이다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자원을 가진 나라는 많았지만 그 자원을 통해 강대국이 된 나라는 오직 자원을 기술로 통제한 나라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첫 번째 길, 그것은 바로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원석은 1차 산품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를 가공해 반도체 공정의 필수 가스인 육불화 텅스텐 WF6로 만들거나 0.1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초정밀 방산용 분말로 만드는 순간 그 부가가치는 수십 배로 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주인이 외국 기업이든 아니든 대한민국 영월의 공장을 거치지 않은 텅스텐은 반도체에도 미사일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기술적 독점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드웨어인 광산은 빌려줬을지언정 소프트웨어인 가공 생태계를 우리가 장악하는 순간 전 세계 텅스텐 공급망의 CPU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방산 패키지 외교입니다. 지금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등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에 열광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무기만 팔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무기를 사면 그 무기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텅스텐 공급망까지 보장하겠다는 패키지 전략을 제안해야 합니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해서 상대를 위협할 때 우리는 자원을 신뢰의 보증수표로 써서 우방국들을 우리 편으로 더 단단히 묶어버리는 겁니다. 상동광산의 텅스텐은 자유진영 무기체계의 심장이다라는 선언. 이것이 자원대국 중국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외교적 반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영리한 그림자 통제가 필요합니다. 외국 자본이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시샘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신 정부는 민간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상동 물량의 일정 부분을 국가 전략 비축물자로 우선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더 촘촘히 설계해야 합니다. 소유권은 존중하되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배분권을 행사하는 노련한 이중 플레이, 이것이 바로 21세기 자원 전쟁에서 살아남는 실용주의 안보입니다. 여러분, 31년 전 상동광산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십니까? 중국의 무자비한 덤핑 공세에 밀려 갱도문을 닫고 나오던 광부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는 이 문을 열지 못할 것 같다며 절망했죠. 하지만 30년이 지난 오늘 역사는 기묘한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렸던 그 중국의 독점이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 상동광산을 다시 찾게 만드는 강력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30년 전의 그 연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고 전 세계 공급망을 흔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상동광산의 부활은 단순히 텅스텐을 캐는 사업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자원 종속국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글로벌 안보 지형을 설계하는 게임 체인저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신호탄입니다.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외국 자본과의 이권 다툼도 치열할 것이고 중국의 보복성 공세도 더 거세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그 푸른빛의 텅스텐 광맥이 대한민국 방산에 멈추지 않는 심장이 되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상동광산의 진실, 우리 것이 돼 취할 것도 절망에 빠질 것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냉철한 전략과 거침없는 실행력뿐입니다. 60조 원의 보물을 우리 땅에 묻어두신 조상님들의 선물, 이제 우리가 그것을 통해 진정한 자원 주권을 완성할 차례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